나서는 측의 출발 새 아침. 방송국으로 오는 새벽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또 남산은 옅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회자정리, 생자필밀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그 뒤에 후림굴처럼 붙는 말이 있죠. 거자필반입니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처럼 인연의 끝없음을 생각하면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후진국경 참사입니다. 많은 원인이 중첩되어 일어난 사고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에 빠진 선박회사와 도덕불감증에 빠진 공무사회의 유착입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있었는데 왜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일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내한합니다. 고종의 국세 황제 의보를 비롯한 인장 9과가 반환됩니다. 2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제뉴스와 함께 최근 위축되고 있는 소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물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인식의 출발 사침, 이제 마지막으로 출발합니다.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대우건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를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하고도 마지막이고 우리 이 박사도 마지막이죠? 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저도.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오늘도 많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처음 신고했는데 이제야 널 찾아 미안해. 그리고 유병헌 사진 한 장 5천만 원, 계열사가 200억대 샀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유병헌 측 미리 하드디스크 지우고 한국 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한중 경협 환영, 다만 한국 안보 기초는 미국. 이렇습니다. 예, 아무리 사진 예술이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진 한 장에 5천만 원. 예, 정말 앞으로 또 젊은 친구들이 사진 작가들을 많이 지망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예, 어제까지가 조금이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유속이 다시 빨라져서 난항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중앙객실에 아주 대규모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시신을 이제 수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매일 초속 0.1 내지 0.2m씩 이렇게 빨라진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한 29일 정도께는 초속 2.4m 이렇게 돼서 어제에 비해서 한 50% 정도나 빨라진다 그래요. 근데 이걸 극복할 만한 이제 별다른 대책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관측입니다. 예. 어쨌든 현재 이 상황을 보자면 총 탑승인은 476명, 그리고 구조 174명, 이 사망 확인이 181명, 그리고 실종이 121명. 참, 이 실종자가 121명,
네, 아직 이 숫자도 사실 부정확한 것인데 이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진행돼서 지금 가족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수색 작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가족분들로서는 뭐 하루가 정말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이제 실종자 가족 50여 명이 그 사고 해역을 이제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한 40여 명은 그 진도군청 그 대책본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항의도 있었고 좀 고성이 좀 오가기도 하고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방법이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예, 어제 뭐 장시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 불러앉혀놓고 예, 뭐 닥달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성과가 적극적으로 나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예, 네, 또,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예.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사후 약방문이다. 뒷북치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이 개정안이 지난해 그 사설 해병대 캠프 청소년 사망 사건 예.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때 5명의 학생이 희생됐는데. 네. 예. 사실 그 시점부터 보더라도 지금 이 개정안 처리가 굉장히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찌됐건 어제 이제 전체 회의를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열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이 수련 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 교육을 할 경우에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이 있어도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 있어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 매뉴얼은 너무 많은데 이 지키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다른 소식을 이제 좀 알아보죠.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국빈 방문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청와대 방문하고 공식 환영식 거쳐서 1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이제 가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그 북한 그 핵 사태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오갈 것 같고 지금 현안인 전시작전권 그 전환 그 재연기 문제 그리고 그 경협 분야에서는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상 그 참여 문제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을 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뭐 역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애도의 뜻을 표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이 방한 기간 동안 이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러는데 안산 방문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미국의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죠.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한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일 간의 그 영토 분쟁 지역, 그 중국명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일본명 이 지역과 관련해서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금 외통위 전체 회의 어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 의원들이 미국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독도가 한미 군사 동맹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 한미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한 겁니다. 예, 대신에 정부가 어제 독도가 한미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 가진 자리에서 이 독도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사전에 조율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좀 네, 이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 마지막 시간인데 예,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동안 뭐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저희들 또 이제 떠나는데 다음에 우리 꼭 같이 한 번 더 방송합시다. 거자필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고는 후진국경 인재입니다. 낡은 선박을 사들여 무리한 증축을 한 것부터 단 한 번의 재난 대피 훈련도 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그리고 허술한 운항관리 등 수많은 원인이 중첩된 이번 참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락한 공무원들과 업계의 유착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공무원 조직을 우리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마치 조폭 조직과 같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그런 조직 이기주의가 채 피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고 박지영 씨 같은 죄 없는 젊은 청춘을 희생시켰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이 문제는 비단 해수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모피아부터 교피아, 산피아 등등 어느 부처든 자신들만의 카르텔은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공직자들의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일명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공직사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국회에서 8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공직자들과 업계 유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뭐 마피아, 해피아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께서 평소 공직사회 비리 척결에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물론 세월화 그 침몰 사태로 인한 이 불행한 사태가 뭐 공직자들과 업계 유착만이 원인이 아니고 국정의 어떤 무능 뭐 등등까지 다 총체적으로 빚어진 사태이니만큼 단일 요인만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한 배경 중에 그 공직자들과 업계 유착으로 인해서 안전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관계 기관들조차 아예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 결국 오늘의 비극이 초래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뭐 고위 관료가 법무법인의 정관 여우를 받으면서 자문역 고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 정부 주요 기관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이 퇴직을 하면 대부분 이익단체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유착이 되어서 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죄척 관행을 근절하지 않는 한 마피아 근절이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위 전관예우 하면은 이제 법조 판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 특혜를 누리고 사건을 몽땅 몰아가는 그런 비리 또는 잘못된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한 뭐 사법부나 검찰, 검사, 판검사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처, 또 공정거래위원회, 또 교육부, 하여튼 등등의 모든 부처, 특허청, 뭐 이런 등등이 관련돼가지고 말하자면 퇴직 이후에도 유관기관 또는 유관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이러한 비리나 또는 청탁, 또 부정청탁 이런 등등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직사회의 전관 예우나 등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뿌리 깊은 이 고착화된 구조를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관리 출신들이 이제 퇴직해서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에 들어가면 또 후배 공무원들을 접대를 평소에 하고 용돈 또 챙겨주고. 근데 막상 청탁을 했을 때는 아무런 금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금품을 주지 않았으니까 무죄가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 네네. 평소에 금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다가 청탁할 때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가성이나 뭐 직무 관련성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런 행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용돈이나 소위 출장비 또는 휴가비 등등을 제공하고 또 골프 접대나 고가의 향후 같은 걸 제공하다가 정작 부탁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법의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아주 교활한 짓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청탁이나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서도 소위 김영란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 국민들이 또 그를 하기를 또 박수치고 고대를 했던 것인데 당초 정부에서 이런 걸 상당히 퇴색시킨 이런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예. 이 외국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란법과 비슷한 법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도 공공부처법이 평상시에 금품 수수를 또 금품 수수나 물건, 선물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윤리규범에 아예 구체적인 액수나 물건까지도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와 같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도록 봉쇄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 공직사회나 등등이 관련된 사람들이 매우 저항이 많아서 제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김영란법의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 이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도 상관없고 또 기부나 후원 등 명목 예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이 왜 아직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결국 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또 관련되는 공직자들이 저항이 많은 것이죠. 이게 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평소의 청탁받는 거 또는 금품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것 또는 상응을 받는 것들을 완전히 못하게 되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자칫 자신들의 말하자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될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이 법안의 입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이 법안 내용이 상당히 후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또는 대가성 관계없이 무조건 금품 수수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말하자면 직무의 관련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후퇴하고 그래서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말하자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과태료 처분만 있게 하면 결국 신분도 유지되고 연금 같은 것도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전과 기록도 전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디 행정 법규에 위반해서 일정 부분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고 그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데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시에 아마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바가 과잉 금지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 헌법에 나오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가 지은 죄 이상의 어떤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이제 보는 그런 과잉 금지 법칙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뿌리 있게 되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 특히 공직사회와 업계의 유착관계를 끄는 아주 유효한 제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헌법상의 과잉 금지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런 핑계를 들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지금 선거를 할 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향응이나 음식 제공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부의 그렇죠. 금지로서요. 예.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은 지출을 안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평상시에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품 수수나 이런 부정 청탁 등을 안 받으면 편하거든요. 예.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해서도 저는 제대로 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김명란법이 진작 통과되었으면 가장 먼저 이제 당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도 공직자니까 예. 이 범위에 당연히 적용되고 또 평소의 청탁이나 또는 금품수수가 없어야 되겠죠. 예. 말하자면 계속 뭐 1회에 100만 원씩 10번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뭐 예. 50번 받으면 5천만 원이고요. 이런 금품 거래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꽁돈이 아닙니다. 다 나중에 부정청탁 또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평소에 말하자면 보험금을 드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당의 우리 이 의원님께서 당의 육사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새정치승리위원회 미래를 위한 희망 만들기 운동본부 이게 본부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치가 제대로 그 역할을 국민들 마음에 흡족하게끔 복원을 하는 것이 먼저일 거고요. 예. 국민들 민의를 대변하고 또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 현안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 꾸지람받는 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정치 본래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더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태의 계기로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예,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을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예, 제 마지막 방송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이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냈던 한정판 시집 10권을 설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출발사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려는 사람은 그것도 아빠 이거 유직 전문가이지. 안녕하세요. 10분 미니 인터뷰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실입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을 알리는 특집 방송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이 28일 오전 10시에 YTN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4월 23일까지 보내주신 웃음과 눈물이 담긴 수많은 인터뷰 중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터뷰와 그 인터뷰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또 선정되진 않았지만 특별했던 인터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금요일 아침과 비슷한 출근길 상황인데요. 오늘 소통 상황이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분당 수소로 상황입니다. 도심이나 외곽 쪽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오히려 옆으로 가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여의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노들로의 소통 상황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 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의원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올레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공.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가 바로 한국으로 오는데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해놓고 어제죠. 미일 정상회담을 해놓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해놓고도 공동성명을 곧바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양국 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안을 놓고 강력급 철야 협상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전까지 타결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교도통신이 이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 관세인데요. 아베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농민 보호를 위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은 관세를 낮춰서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그 스시 만찬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말은 생애 최고라고 하면서도 통상 코스 메뉴로 나오는 스시 20개 중에서 절반 정도 먹은 반면에 아베 총리는 20개를 모두 먹었을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군요. 어찌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일 기간에 아베 총리의 요청대로 생각구 방어 업무까지 직접 처명했죠. 이 때문에 중국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이제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이제 다오이다오라고 불리는 그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가지고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며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디아오디아오가 분명한 중국의 영토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영토 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도 미일 동맹과 같은 것은 냉전의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중국이 주권 안전, 또 그리고 일본의 다오이다오 생각과 열도죠. 일본의 다오이다오의 강점에다는 군사, 경제적 손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강하게 경고하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예, 작년에 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방글라데시 의료공장 사고, 이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많은 인파가 사고 현장에 모여서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하죠. 네, 지난해 1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사고 1주기를 맞아서 희생자 유가족, 또 각종 기구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 수도 다카 외곽의 의류공장 라나플라자 붕괴 현장에 헌화하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다카에서는 8층 규모 의류공장 라나플라자가 무너지면서 종업원 1,135명이 숨지고요. 2,500여 명이 다쳐서 방글라데시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추모 행사와 함께 라나플라자 소유주를 규탄하고 정부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였는데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은 이 라나플라자 내 공장 5곳에 하청을 준 다국적 의류 업체를 상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친 돈이 목표액인 4천만 달러, 즉 41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사고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혜란 기자도 오늘까지 방송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미국 해병대 장교에 의해서 불법 반출됐던 국세와 의보 등 고종 당시 황실 인장, 인장 9과가 반환됩니다. 오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인장 9과를 인수하는 행사가 열리는 건데요. 이들 인장은 6.25 전쟁 당시 덕수궁 인근에 주둔하던 미국 해병대가 발견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그 미군의 사위가 인장을 팔기 위해 감정을 받았다가 출처를 의심한 현지 골동품 거래상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과 HSI라고 하죠. 여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미 공동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인장으로 확인돼서 이번에 국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국세와 의보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서준 학예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서준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를 위해서 우리 서준 연구사님께서 왕실 인장을 부르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합니다. 먼저 국세가 이 정부 문서를 찍는 행정용 인장으로 왕위 계승 등 공식 의전에 쓰이는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됐던 인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권위라든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대라든가 교린의 외교 문서 또는 왕명으로 행해지는 문서 등이 사용됐던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국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 혼동하고 있는 의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의보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 또 왕실의 가족들의 그 책봉이라든가 존호라든가 시호, 그다음에 희호 등의 아름다운 이름을 붙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인장에 새기는 것을 의보라고 합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은 국세인 경우는 행정문서에 날인되는 실무용 인장이고, 예. 의보는 종묘에 있는 신실에 봉환되었던 의례용 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는 나라의 업무에 쓰는 인장이고, 의보는 황실 가문에 의전용으로 두는 그런 인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국세도 신보와 행보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신보와 행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행정기관에 이제 임명할 때라든가 행정 문서를 처리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큰 이거는 용도에 따른 분류이지. 아, 그렇군요. 크게 분류 어떤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세는 그러면 두 가지 이상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어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왕실 의식에 그렇게 그 어전으로 사용을 하면 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왕도 가지고 있고 또 세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세자를 책봉을 하게 되면은 그 세자 지인이라든가 왕세자 지인이라고 해서 그 어보를 하나를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때 더불어 주는 것이 그 축책과 그 어보와 교명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세자비로 책봉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을 때 세자가 이제 자라서 이제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보를 드리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살아 계시면서도 이제 뭐 그 공덕이라든가 뭐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전호를 또 드리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시호를 이렇게 또 바치고. 그다음에 또 왕비인 경우에는 또 이제 부묘할 때에 휘호라는 어떤 그 용어로서 이렇게 그 인장에다가 새겨주고 하기 때문에 한 임금이라든가 한 왕비 이런 분께서는 여러 개의 어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데 찍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 종묘 신실에 가면은 뭐 정전이라든가 영영전에 이렇게 그 신주정 비에 그 보장이라든가 책장 이런 곳에 그 보관을 했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옥새라고 하는 것은 이 옥으로 만들지 않은 그 임금 도장을 왜 또 옥새라고 부릅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통 그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널리 알고 계시는 그 용어가 옥새이거든요.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옥으로 만든 국새인데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는 옥새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실록에서는 대보라든가 국새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 옥새라는 용어에 보시면 일반 국민들이 그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옥새라고 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대보나 옥새라는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 때에 요 근래 분들이 그 옥새라고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니까 아마 이걸 뭐 TV 연속극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뭐 진시황이 처음 이제 옥으로 만드는 데서 유래를 했는데 이 나중에 그 대한제국이 되고 이 고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 옥으로 이 국세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옥새하고 뭐 의새 이런 그 개념은 뭐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옥새, 새자 를 한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당나라 측천무후가 이 새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다 보면은 죽을 사자하고 비슷한, 그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보배보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측천무후 이후로 이제 보자와 새자가 같이 사용되는데 보통 중국에서는 보나 새를 황제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해갖고 조선이라는 어떤 이런 나라의 제후국가에서는 조선 국왕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에서 하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조선에서는 무슨 인 이런 것들은 중국과 어떤 사대 관계의 문서에만 사용했지. 조선 내에서는 교린 관계에 있는 어떤 나라들,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의 외교에서는 무슨 보,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에서는 주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새로 제작하지 않고, 왕과 왕비, 어보에만 보, 그 다음에 왕세자 이하에는 무슨 인, 이렇게 했는데, 황제 나라로 격상된 대한제국이 일어서가지고, 비로소 새자를 제작했던 걸 보면 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보보다는 새가 더 위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것 중에 고종께서 사용하시던 게 수왕, 태왕, 제보, 어보고 그리고 국세가 이제 황제 지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문화재가 외국에 이제 나가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국세와 어보 중에 외국에 있는 것이 몇 과 정도가 됩니까? 꼭 그 중에 지금 현재 원래 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립고궁박물관에 317과가 있고요.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네네.
있고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 중에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한 50가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중에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없어진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이제 대한제국 이때 한국 주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전쟁 때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한 30여 가 정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네네.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국세가 보물 1618호, 이 황제 의세가 유일하다, 이래 되어 있던데, 이번에 들어오는 황제 지보, 이건 거의 국보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보급 맞죠. 그러나 이것을 당장 국보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먼저 보물로 이렇게 지정한 이후에 이제 국보로 이제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재 지정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환식을 가진 뒤에 이 인장들을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전시하십니까? 지금 이 반환식을 바로 마치게 되면 우리 국립고궁박물을 갖고 오게 되고요. 향후 전시한 준비 기간을 거쳐갖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5월 초쯤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서 그걸 반환을 이제 받아야 될 터인데 이 몇십만 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십몇만 점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가장 몽유도원도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화재 받기 위해서 예산부터 많이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요? 유네스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중돼야 될 것이고 우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당연히 찾아와야죠. 그래서 저희 문화재청 내에서도 국제협력가라든가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다음에 국외 소재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유네스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물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안 됐어요. 약탈해가 우리 문화재는 이번 일로 그 정부도 이제 성숙된 자세를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9594님, 7586님, 4449님, 0802님, 8083님, 6619님. 예, 이루할 수 없군요. 예, 나중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